과거에 성장주다라고 하면 빵 이걸 생각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과연 성장주일까라고 하면 저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주 환원을 하지 않으면 성장을 서포트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성장률을 보는 요소가 조금 달라진 거죠. 가 좀 상대적으로 우위를 나타내는 기업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주만큼 많이 빠진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마가 이런 기술주들이잖아요. 과연 이런 기업들이 다시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과거에 성장주다라고 하면 전부 다 이걸 생각했었잖아요. 그렇죠. 강한 성장을 이뤄왔고, 근데 지금도 과연 성장주일까라고 하면 약간 조금 저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장이란 거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잘 나타나서 작년에 10개 팔았는데 올해는 20개 팔고 내년에 50개 팔고 이런 식으로 성장률이 늘어나면 그거는 성장하는 기업이 확실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익만으로 성장이 일어나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성장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애플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으로 사실 상당 부분의 이익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이 지금 이 대형 기술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몇백 퍼센트 성장이 나타나다가 80, 70 하다가 10%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폰 성장률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성장률이 줄어드니까 ROE가 감소를 하게 됐었어요. 그때부터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성장률이 깎이는 거를 계속 이제 지지를 했던 거죠. 지금 이 대형 기술주들을 보면 애플을 제외하면 모두 다 12개월 선행 ROE가 지난 1년을 봤을 때는 전부 다 감소하거나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그 얘기는 일단은 성장이 애플 말고는 나타나진 않고 있다. 특이한 점은 과거에는 그냥 이 매출만으로 이제 이익만으로 성장을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이 기업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자사주 매입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자사주 매입을 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ROE를 받쳐줘야 되는데 자사주 매입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ROE가 빠졌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돈 써서 주가를 못 막은 거죠. 사실 이익 성장률이 더 심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해도 그거를 이제 ROE가 빠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과거에는 정말 이 강력한 성장 영역으로 클라우드 쪽이다 하면 거의 클라우드 매출이 80%씩 늘어나고 이런 성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을 하지 않으면 성장을 서포트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거기다 돈을 더 많이 쓰다 보니까 현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 기술주를 보는 포인트가 이전에는 성장률, 얼마나 이제 고성장을 이어가는가를 봤었는데 지금은 성장률이 아니고 주주 환원, 그리고 주주 환원을 위한 현금이 얼마나 맞느냐,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주주 환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장률을 대변하기도 하는데 성장률을 보는 요소가 조금 달라진 거죠. 이제 성장주로 분류됐던 기업들이 투자 포인트가 그렇게 달라진다고 하면은 코카콜라나 은행주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 이제 차별성이 뭔가. 그래도 저희는 애플이나 메타나 넷플릭스나 이런 쪽에 좀 기대를 하는 게,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콜라 하나 먹다 두 개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배당을 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제 가치주라고 부르죠. 하지만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은 보다 보면 애플이 이번엔 또 애플 카를 발명을 하네. 넷플릭스가 게임에 갑자기 집중을 한다던가, 아니면 메타가 VR 기기나 이런 쪽으로 계속 조금 더 또 새로운 사업을 넓혀 나간다던가, 이제 이런 데서는 또 성장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위가 좀 열려 있더라는 게 약간 좀 다른 점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빵을 보는 투자 포인트가 이제는 성장성이 아니고 이제 주주 환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하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좀 좋게 볼 만한 빵주, 기술주는 어디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또 제일 중요한 것도 현금 발생 능력. 아까 현금 발생 능력은 잉여금 흐름 수익률이 주주 수익률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기업들인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FANMAG, 페이스북, 이제 메타죠. 그다음에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알파벳, 요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도 가장 이 측면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우위를 나타내는 기업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뭐 메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고 있는 현금 발생 능력 나눠주는 것보다 벌어들이는 게 더 많아야 되잖아요. 이제 보면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게 눈에도 보여요. 계속 감소세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이익을 서포트해 보려고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현금 흐름 수익률은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익이 증가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ROE는 오히려 또 감소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메타는 지금 수준에서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사업에서의 큰 그 방향성 전환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 조금 예상되는 게 메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와는 좀 달라요. 지금 현금 발생 능력이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여유로운 현금 흐름, 나눠주는 것보다 벌어들이는 쪽이 한 뭐 5%포인트, 4%포인트 이렇게 높게 나타났었는데 그게 확실히 한 2013년, 4년을 과도기를 겪으면서 넘어가면서 그 현금 여유가 좀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근데 보면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 애플은 지금 엄청 늘리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늘리면서 있는 현금을 쓰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여유는 아직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무래도 현금에 대한 여유가 줄어들게 되면 조금 더 투자해야 될 곳, 예를 들어 뭐 기업 인수를 해야 되고 새로운 산업을 조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돈을 쓰기가 조금은 이제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여전히 이렇게 이게 자사주 매입이 유효하다는 거죠. 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ROE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든 지금 막아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애플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2014년 전까지는 굉장히 현금 여유가 뛰어났었어요. 이제 나눠주는 돈보다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더 이제 많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잉여현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애플하고 똑같아요. 계속 이제 2017년부터 계속 자사주 매입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현금의 크기도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든 지금 자사주 매입을 써서 이제 서포트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다행인 점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라가요, ROE가. 미세하게 남아 계속 올라가면서 여전히 한 35% 정도 지금 ROE 수준. 시장이 S&P 500이 21%거든요. 시장보다 높은 ROE를 유지를 하면서 우상향 곡선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근데 최근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아마존 같은 경우에요. 아마존을 보면은 지금 ROE가 거의 한 8.9%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시장이 21%니까 시장보다는 당연히 대형 기술주는 높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비용에 대한 그런 이슈, 인력에 대한 이슈, 그리고 재고를 잘못 측정해서 거기서 그 재고를 떨이하면서 또 한 번의 또 손실이 발생하고 이게 이제 작년에 계속 겪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 이제 22%에 가던 ROE가 거의 한 8.9%까지 빠졌고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안 하던 자사주 매입을 202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게 돈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떨어지던 건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라가느냐, 이제 내려가느냐, 이건 이제 뭐 예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현재 상태만 놓고 보면 ROE 수준도 낮고 이 ROE 떨어지는 걸 그냥 막아놓고만 있는, 버티고만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굳이 다른 종목 놔두고 이거를 좀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게 돌아선다면 그때는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도 이 과거 대비해서 이제 시총 대비 잉여현금 흐름이 시총 대비 주주 환원보다 한 2에서 3%포인트 정도 더 높게 나타나다가 최근에는 이게 1% 미만으로 또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은 현금 여유가 과거보다는 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한 2011년, 12년이 피크를 찍었다가 한 18년, 19년 내려오면서 이제 현금 여유가 줄어들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은 반대로 2017년부터 엄청 강하게 시작을 했어요. 애플이 저렇게 자사주 매입을 해서 ROE 서포트를 하는 걸 보니까 메타, 뭐 구글 너나 할 거 없이 갑자기 엄청나게 자사주 매입 전에 돌입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돈을 써서 ROE를 지탱을 하려고 하는데 다행히도 알파벳은 지지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 25에서 24% 정도 ROE 수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성장 수준을 어찌 됐던 간에는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또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알파벳은 뭐 좀 괜찮은 종목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도 누가 봐도 지금 현재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기업이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어떻게든 주주에게 제시를 하려면 자사주 매입이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걸 하려면 현금이 많이 쌓여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게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뭐 갖고 있느니 파는 게 낫다. 혹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제 두 가지를 꼽으라면 저희는 메타 플랫폼하고 넷플릭스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까지의 이제 EPS 성장률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로 성장이 저희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재 같은 시기에서 이제 조금 성장이 나오지 않는 그런 종목들은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성장이 안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보다 강한 성장이 나타나기는 2024년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무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해보면 이익 성장률이 낮게 나타나는 종목들은 저희가 굳이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제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금리잖아요. 네. 뭐 아직도 계속 금리를 올리는 중이고 또 과연 지금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저희는 뭐 시장을 고르라고 하면 미국이 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는 게요. IT 버블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된 게 저희는 2005년부터라고 보고 있는데 2005년부터 작년 3분기까지를 놓고 보면 ROE가 유일하게 상승한 국가가 미국밖에 없어요. 2005년 당시에 미국이 한 16% 그리고 한국이 한 18%였어요. 한국이 오히려 좀 더 높았어요, ROE가. 근데 지금은 미국은 21%로 5%포인트 높아졌고 한국은 18%였는데 지금은 ROE가 9%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주의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이 감소하는 시장과 투자 수익률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은 이제 확실하게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왜 ROE가 증가를 하고 있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기업들도 돈을 잘 벌죠. 당연히 성장이 그쪽에서 일부분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제가 계속 주주 환원을 말씀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지난 이제 10년 평균을 놓고 봤을 때 기업이 돈을 벌면 매출이 나타나면 거기서 비용 뺄 거 다 빼고 정말 남는 순이익의 89%를 주주 환원으로 써요, 미국은. 그러니까 정말 많이 쓰는 거죠. 거의 벌어들인 돈에서 남는 돈의 한 90%를 다 주주에게 주는 겁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시중의 주식수가 떨어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 대비해서 얻는 이익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에서 떼어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본 대비 이익이 높아져서 ROE가 또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주주 환원을 잘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주 친화적인 그런 시장이 미국이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인 주주의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28%밖에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 주주를 얼마나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이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지금 그래프를 지금 봤는데 네.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낮아요? 네. 지금 중국이 이제 31% 아, 순이익에서 네. 31% 나눠주고 한국은 28%. 근데 사실 이 자사주 매입만 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소각을 해야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미국은 한 70에서 75% 정도는 실질적으로 소각을 다 해요. 미국은 굉장히 그런 소송 제도가 잘 되어 있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은 이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주주 환원에 쓸 돈을 차라리 그냥 아껴서 더 성장성 높은 사업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주가를 올려라. 그게 더 낫지 않냐. 그렇죠. 예. 제가 또 예전에 다모다란이라는 교수를 저도 예.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거나 이제 과거에 좀 사례들을 보면 이미 미국이 그렇다 해서 투자를 안 하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제일 많은 투자를 R&D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투자가 어느 정도의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게 오히려 그 성과가 효율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네, 아웃풋이 어느 정도까지는 절정에 이르지만 네. 그 이상의 인풋은 사실 아웃풋이 더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이상에 해당되는 돈을 주주에게 나눠줘라. 그게 오히려 주주를 더 위한 길이다. 이제 이렇게 좀 대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세환 연구원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